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표현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용기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 오늘은 2019년 바로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3.1운동 특집으로 마련한 특별 영상입니다. 그래서 특별 영상이어서 또 이제 특별한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컨셉입니다. 동그란 안경도 구하고 싶었는데 그 구하는 업체에서 동그란 안경이 없대요. 무슨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구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의 기존 안경을 썼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건 두루마기예요. 네, 두루마기. 아이고, 속옷이 보였네요. 두루마기입니다. 이 두루마기가 약간 좀 널널해가지고 약간 좀 그 야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또 속살 이렇게 하얗. 그 사극이 가끔 도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도포와 두루마기는 다릅니다. 도포는 이제 조선시대 때 양반들의 외출복, 뒤가 찢어져 있어요. 앞만 찢어져 있는 게 아니라 뒤도 찢어져 있어요, 도포는요. 그리고 소매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펄럭펄럭, 나비처럼 펄럭펄럭 뒤도 막 찢어지니까 펄럭펄럭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게 도포예요. 두루마기는 보세요, 이 소매가 이렇게 좁아요. 옷감에 소비가 별로 없고, 지금 보면 뒤가 안 찢어져 있습니다. 뒤가 안 찢어져 있습니다. 두루 막혀 있어요. 두루 막혀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는 그런 의미예요.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많은 분들이 입었던 외출복을 오늘 지금 입고 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은 뭐였냐면 무단 통치였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3.1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죠. 무단 통치, 무력으로, 단 조진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조지다. 이 무력으로 조지는 무단 통치의 상징이 바로 헌병 경찰 통치였죠.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이런 무단 통치를 상징했던 총독은 초대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라우치, 그리고 하세가와 총독, 이 두 명이고요. 이걸 상징하는 장치가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헌병은 이제 군인 경찰인데, 군인 범죄만이 아니라 민간인 범죄까지 다루어가지고 조선인 3명만 모이면 헌병들이 달려왔어요. 집회다 이래가지고 집회 아니에요. 이 측쇼 우루사이 센진 이러고 경찰 관서에 끌려가지고 태형이라고 하여서 볼기를 때렸던 것이 바로 1910년대 헌병 경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태형이죠. 태형. 조선인들 3명 이상 우리 선생님들도 칼쳤잖아요. 10년대의 분위기는 바로 무단이란 말이에요. 공포심 조장이어서 학교에 선생님들도 칼쳐가지고 떠들어놨어요. 나봐. 칙슈. 이따이 센세이 이러면서 쓰러졌던 게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때의 모습이죠. 그 무단 통치 때에는 집회가 금지됐어요. 3명 이상 모이면 말씀드렸듯이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칙슈. 그럼 3명 이상 모일 수 없느냐? 있습니다. 그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종교시설, 장례식장, 그리고 장터. 이 3군데예요, 3군데. 그리고 이 3군데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터진 것이 바로 1919년 3.1운동이에요. 종교시설. 그래서 종교인들이 기획을 해요. 그게 바로 민족대표 33인입니다. 손병희로 상징되는 천도교, 옛 동학이에요. 동학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15명. 그다음에 이승훈으로 상징되는 개신교 16명, 그리고 한용운으로 상징되는 불교 2명, 33명.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그렇게 종교인들이 기획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무단 통치 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냐면 장례식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바로 고종이 죽었습니다. 고종이 그해 1월에 죽었어요. 그해 1월. 내 죽음을 이용하라 이러지는 않았지만 여간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독살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물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황제폐하가 일본 놈들한테 독살당하다니 씨발, 이런 격앙된 분위기가 바로 3.1운동에 또 폭발적 영향을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터예요. 그래서 이 3.1운동이 3월 1일 장례식이 열렸던 서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전국 곳곳에서 2개월간 지속이 되었던 것은 바로 장터를 이용한, 농촌 장치를 이용한 바로 또 이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3.1운동의 또 이 배경으로 또 중요한 게 바로 국제적 배경이라 할 수가 있는 윌슨입니다. 윌슨. 미국 대통령
윌슨, 배구공 윌슨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바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게 되죠. 정확히 하면 이제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는데 알려진 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파리 강화 회의에 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한 윌슨이 바로 1차 대전 끝난 전승국들이랑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로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김규식이 파리에 갔는데 저 한국에서 온 김규식입니다. 이럼 누가 알아줘요? 한국? 코리아? 그 어떤 나라? 지금으로 치면 어떤 나라일까요? 뭐 어떤 나라? 라이베리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김규식이 파리에서 활동을 하려면 뭔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슈가 터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3.1운동을 이 독립운동가들이 또 기획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민족대표 33인들한테 전달되고 그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나 하여서 바로 3.1운동이 터졌으니 결국 3.1운동은 사실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진화한 노력과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또 민중들의 폭발적인 기운을 이어받아서 터진 것이 3.1운동인 것이죠. 그리고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모두 자수 붙잡히고 그리고 그 직후 탁골 공원에서 학생들 3,000명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바로 서울 시내를 휘저은 거죠.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3월 8일쯤 되면은 이미 이제 서울 지역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러나 3.1운동을 경험했던 바로 고종의 장례식장 올라왔다가 경험을 했던 유생들,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유관순 같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바로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죠. 뭐 처절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사람만 7,000명.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 따르면 죽은 사람만 7,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처절했는지 전라북도, 지금의 전라북도 이리시에서 그 장터를 역시 이용한 그것이었는데 거기 이제 3.1운동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분으로는 문용기가 있습니다. 권용기가 아니라 문용기입니다. 이분이 역시 그 용기는 좀 다릅니다. 이 문용기가 그 대한독립 만세를 이제 주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헌병들이 달려와서 만세 부르지 말아라. 만세 부르면 팔을 자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용기 대한독립 만세! 그러자 오른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현장에서. 예.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대한독립 만세! 외치자 이번엔 왼팔을 자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끈끈해 두 팔을 잃은 채 외쳤던 게 문용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용기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최근에 3.1운동 아마 기념이어서 무슨 앱이 날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3.1운동 때 학생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참여했겠느냐? 예, 아니요. 예, 저는 아니오라고 제가 무서워서 저는 역사 선생으로서 3.1운동 때 얼마나 많은 폭력적 사태가 헌병 경찰들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는지 알고 있으니까 좀 무서워서 그 죽은 7,000명이 끼기 힘들어서 제가 친일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 문용기의 그걸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다시 그 앱에서 저는 다시 예를 눌렀습니다. 참여는 해야죠. 예. 그러면서 이 3.1운동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민족 최대의 당시 그 운동이 되었으며 이 여파로 바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거죠. 엘리트라 할 수가 있는 우리들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민중의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은 이후 3.1운동 이후 많은 우리나라의 운동들, 사회주의 운동, 무장투쟁,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 등 수많은 민족운동이 터지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3.1운동을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바로 분수처럼 팍팍 퍼지게 되는 분수령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게 되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고 그것에 기반을 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이해가 아니죠. 대한독립 만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집 100주년 3.1운동을 맞이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100주년이 될 때마다 이런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0주년은 3.1운동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올해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더 이상
나한테 이것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